KT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사용해 보기 전에 KT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고 KT 클라우드의 고객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고객 시스템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 클라우드에서 고객이 VM을 한 개 생성하게 되면 왼쪽과 같은 환경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고객 계정별로 VR이라는 자원이 생성되고 VLAN으로 논리적 분리된 상태가 되는데요. VR은 버추얼 라우터로 고객 계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기본 자원입니다. 고객이 한 개의 존에서 VM을 생성하면 VM의 생성과 동시에 액티브 스탠바이 상태로 2개 생성이 되는데요. 고객이 컨트롤할 수 없는 자원이지만 이 VR이 하는 역할이 고객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VR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 클라우드에서는 고객의 존별로 하나의 공인 IP가 기본으로 할당되고 고객의 VM은 사설 IP 주소를 부여받습니다. 여기서 VR의 역할은 사설 IP의 주소를 공인 IP 주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여 고객 VM과 공인 IP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인바운드 트래픽의 소스 IP, 포트에 대한 룰을 관리하고 마지막으로 고객이 계정에서 VM을 생성할 때 VM에 사설 IP를 부여하는 DHCP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KT 클라우드에서는 고객 계정별로 하나의 사설망이 할당이 되며 고객이 VM을 생성하면 VM은 사설 IP 주소를 가지고 생성되게 됩니다. VM의 사설 IP는 VM을 정지시켰다가 시작 상태로 바꾼다고 해서 변하지 않고 VM이 삭제될 때까지 해당 IP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콘솔을 통해서 VM에 추가 사설 IP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실수 등에 의한 자원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정별 이용 가능 자원에 한도가 있습니다. 계정 내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VM 100개 이하 디스크 300개, 공인 IP 60개 이하가 기본 자원 한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권고하지는 않지만 고객분들이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한도를 늘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 시스템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폴트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 고객이 자원을 생성하게 되면 고객 VM은 공인망에서 접근이 차단된 상태로 생성이 됩니다. 공인망에서 고객 VM에 접근하기 위해 접근하고자 하는 포트를 NAT 구성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포트 포워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VM으로 텔넷하기 위해서는 22번 포트를 NAT 구성해야 하고 웹서버는 80 포트를 구성해야 합니다. DB 서버와 같이 평상시 공인망 노출이 불필요하고 보안에 민감한 VM은 포트 포워딩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포트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사설 포트는 고객 VM의 포트이고 공용 포트는 VR에서 NAT되어 공인망에서 노출되는 포트입니다. 공용 포트 번호와 사설 포트 번호는 일치하지 않아도 되며 잘 알려진 포트의 경우에는 오히려 외부에서 스캔되어 보안적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랜덤 포트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VM 1번과 2번은 모두 22번 포트를 포트 포워딩 구성했지만 서로 다른 공용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방화벽 관리입니다. VR이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기본적인 방화벽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VR 방화벽은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해 올디나이 상태로 초기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앞에 말씀드렸던 포트 포워딩을 구성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 포트에 대해서 All Allow 상태의 룰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IP 대역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거나 원하시는 룰이 있는 경우에는 콘솔에서 변경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옵셔널한 환경 구성입니다. 이전에 소개드린 구성과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전 환경은 기본 IP에 여러 개의 포트를 구성하였다면 보시는 그림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공인 IP 외에 추가 공인 IP를 생성하고 해당 IP들을 VM에 매핑해 주는 것입니다. 고객 VM을 생성하고 콘솔에서 추가 공인 IP를 신청하여 대상 VM과 공인 IP 주소를 1대1로 스태틱 NAT 설정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소개드렸던 포트 포워딩 과정 없이 방화벽만 오픈하여 공인망에서의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디폴트 구성과 다르게 각 추가 공인 IP에 대한 VR 방화벽은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해 올디나이 형태로 초기 설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 방화벽 정책을 직접 설정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공인 IP가 아닌 추가 IP는 추가되는 공인 IP마다 과금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공인 IP를 추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모든 네트워크나 장비들은 이중화 구성되어 있고 호스트 서버의 클러스터 구성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큰 특징이라고 소개드렸었던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서 KT 클라우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KT 클라우드가 제안하는 이중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중화 전략은 한 개의 계정에서 VM을 이중화하는 방법입니다. 동일 존에서 VM을 여러 개 생성하고 로드 밸런서로 묶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구성이 간편하고 관리가 쉬우나 VR 또한 가상 머신이기 때문에 VR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상위 장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VR 또한 이중화 구성이기 때문에 VR 장애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왼쪽처럼 기본 스펙으로 100명이 접속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때 만약에 200명 접속이 필요한 경우 두 번째처럼 서버의 스펙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세 번째 그림처럼 기본과 동일한 VM 스펙으로 서버를 2개 구성하였을 때 2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면서도 왼쪽 서버가 장애가 났을 때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오른쪽 서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은 구성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로드 밸런서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서버로 다중화 구성을 하게 되면 특정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도 문제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중화 전략은 멀티 계정을 통한 이중화 전략입니다. KT 클라우드 계정을 하나 이상으로 여러 개 사용해서 분산 구성하는 전략입니다. 계정을 이중화 또는 다중화하면 계정마다 VR이 생성되기 때문에 VR 장애에도 서비스가 가능하며 계정당 포트 포워딩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정의 웹, 와스, 티어별 망분리가 가능해집니다. KT 클라우드에서는 이러한 계정 분리를 위해서 그룹 계정이라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룹 계정은 다수의 계정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싱글 사인온 통합 과금 기능을 제공하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미지를 그룹 계정 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VM을 생성 후에 해당 VM과 동일한 VM을 다른 계정에서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룹 계정의 특수 기능은 같은 존 내에서 한 개의 로드 밸런서로 그룹 계정 전체를 로드 밸런싱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객이 하나의 계정에서 로드 밸런서를 생성한 경우 그룹 계정에 속한 계정의 동일한 존에서 해당 로드 밸런서를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계정은 서로 다른 계정이지만 VM 간 사설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그룹 계정 간의 통신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VR을 통한 통신 방법이 있습니다. 공인 IP를 통한 통신으로
계정 간 망분리의 편리하나 아웃바운드 트래픽은 과금 대상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프라이빗 서브넷을 이용한 통신입니다. 사설 IP를 통한 통신으로 VM에 추가의 닉을 생성, 관리하는 통신이고 프라이빗 서브넷의 비용은 들지만 내부 통신이기 때문에 VR을 통해 외부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트래픽 과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프라이빗 서브넷은 무엇일까요? 이전에 KT 클라우드를 사용하신 분들은 CIP라는 서비스가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이 CIP와 동일한 내부 통신용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계정별 또는 그룹 계정별 추가하여 네트워크 사용이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로 그룹 계정 전체에 적용되어서 계정 간 내부망 기능을 제공합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을 사용하면 역시 추가 VR 자원이 생성은 되지만 이 VR은 아까 말씀드린 VR과 다르게 DHCP 역할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AS 서비스 시에 VM과 연결되는 네트워크에 사용되며 VPN, 베어메탈 서버 등 비가상화 장비와의 통신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DR 구성을 위한 멀티존 이중화 전략입니다. 동일한 계정에서 존을 다르게 구성하여 지역 소산 배치하는 구성으로 프론트엔드 서버를 GSLB를 활용하여 액티브 또는 액티브 스탠바이로 구성할 수 있고요. KT 클라우드의 여러 존을 클라우드 링크 서비스로 묶어서 단일 서브넷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VM, 계정 이상, 존 혹은 IDC 레벨의 장애도 극복할 수 있지만 구성이 다소 복잡하고 GSLB 서비스가 추가 사용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GSLB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GSLB 서비스는 글로벌 서버 로드 밸런싱이라는 서비스로 이름은 로드 밸런서이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로드 밸런서와는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통적인 DNS 서비스가 발전된 형태로 기존 DNS와 동일하게 동작하면서 추가적으로 헬스 체크와 액티브 백업을 지정 가능하게 하여 재복구, 지역적인 부하 분산, 응답 시간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 DNS가 백엔드 서버의 상태와 상관없이 요청에 대한 IP 값을 제공하는 반면에 GSLB 서비스는 서버의 상태 정보를 확인한 후에 IP를 제공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KT 클라우드 실습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KT 클라우드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객 시스템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VR과 외부에서 VM에 접속하기 위한 필수 단계인 포트 포워딩에 대해 이해하고 KT 클라우드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세 가지 이중화 전략인 VM 이중화, 계정 이중화, 존 이중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